라이브 2부 주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주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다듬으면요. 같은 사주라고 해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닌 이유. 이거 너무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해본 주제일 겁니다. 사주 명리를 조금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주 명리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는 분들은 나는 사주 안 봐. 난 사주 이런 거 안 믿어. 왜? 사주가 같은 사람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사주 사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조금만 공부를 해도 사주가 같다고 해서 당연히 같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 그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도대체 사주를 왜 믿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는 뭐 종교가 아닌데 도대체 왜 믿냐. 사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또 뭐 사주가 너무 좋아서 잘 될 거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기분 좋아할 필요가 없다. 내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명리학계에서 수없이 논의했던 얘기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긴 한데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와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주가 같은 경우 주변에 억압적 요소가 없다면 욕망하는 바가 같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주를 좀 가져와 볼게요. 네, 불태양님, 종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명리학에 쾌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시는데요. 천주교 신부님이 몇 년 전에 논문을 하나 쓰셨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사주 명리학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면 사주 명리학이 종교가 아니고 이게 뭔가 예견된 미래를, 정해진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치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셨거든요. 사주 명리학은 종교가 아니죠.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거나 어쨌든 믿으시는 분들도 전혀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올 초에 제가 사주 상담 봉사를 하다가 이제 만났던 내담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저는 우리 파이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뭔가 억구적인 요소를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억구용신을 행운용신이라고도 합니다. 운의 유불리를 보는 거죠. 내가 뭐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확장을 해도 될 것인가? 이번 세운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냐? 불리하게 작용하냐? 이런 거를 볼 때 억구용신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국의 과다한 오행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는 보통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기부시인이라고 해요. 반대로 원국이 당연히 어느 정도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균형을 잡아주는 기운을 우리가 용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시면 신묘월에 계묘일에 신유시인데요. 금기운도 상당히 강하고 목기운도 상당히 강합니다. 지지에서 묘유충이 좀 강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하체나 뭔가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뼈나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실은 업부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요. 통관용신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개의 오행이 서로 강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기운이 가장 길하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주거든요. 이 목하고 금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목하고 금 중에서 어떤 오행이 더 강한 것 같으세요? 이 통관용신이 성립하려면 가장 이제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생에 주는 오행이 생을 받는 오행보다 조금 더 강해야 한다. 입니다. 네, 김유아님, 맞습니다. 금이 좀 더 강합니다. 제가 통관용신이 성립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생에 주는 오행이 생을 받는 오행보다 조금 더 강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사주를 다시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기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요, 수가 들어오는 게 유리해요. 이게 억부적으로 보면, 억부용신으로 보면은 목식상이고요. 용신은, 휘신은 수, 비겁입니다. 한신은 화재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통관적 관점으로 보면 용신이 수, 비겁이 됩니다. 수가 들어와야 수하고 목하고 금기운이 서로 다 이제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 사주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올 초에 오프라인에서 상담 봉사를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셨냐면 40 지금 중반에 접어들어가고 계신데 수능을 다시 봐서 이제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의대를 들어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40 중반이 되어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 실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한의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 꿈이었고 그래서 수능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수능 공부하는데도 그냥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근데 많으면 3, 4년 걸릴 수도 있고요. 한의대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의대를 들어가도 또 몇 년 동안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잡으면 6년, 7년? 길게 잡으면 10년이 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분이 한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운하고 세운이 유리할 때가 언젠지 말씀드리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도전하시면 그때. 이분이 그냥 신살만 보면요. 지금 월지하고 일지에 천을기인하고 뭉창귀인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10연속으로 보면 장생의 기운이 있고요. 뭔가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하시면 저는 나중에 한의사가 되셨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을 잘 쓸 수 있는 사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만약에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실제로 이렇게 편인의 병이 강한 사람이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신유의 기운이 강하면 침도 잘 놓겠죠. 전통적으로 한의사가 되기 참 좋은 명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충이 좀 복잡해서 본인도 건강에 안 좋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주는 활인업에 종사할수록 좋아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좀 아프거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면 본인도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리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명식으로 봅니다. 집중력도 있고 실제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한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의 도움이 없어서 공부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학창 시절 때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환경이 그렇게 됐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한 3달 전쯤인가 4달 전쯤에 이거랑 똑같은 사주를 만난 겁니다. 성별도 같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같다라는 건 생년 월 일 시가 같은 거예요. 그쵸? 성별이 같으면 대운도 같은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직업이 한의사였어요. 그분은요 10대 때 그냥 한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부모님이 공부도 잘하고 의대 가도 뭐 학비 지원해줄 수 있고 그래 본인도 그냥 한의사가 꿈이었고 10대 때 공부 잘했고 그래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원래 이제 부모가 한의사보다 의대 가는 게 낫지 않겠니? 했는데 어쨌든 한의사든 그냥 의대를 가는 거든 공부를 잘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한의사가 더 끌리더라. 그럼 너 맘대로 하렴? 그래서 한의사를 갔고 한의사가 되셨어요. 일찍. 근데 그분은 다른 고민이 있어서 오셨는데 이 사주가 좀 특이하니까 제가 잠깐만 올 초에 한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저것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같아요. 사주는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욕망했던 거, 바랐던 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지 원했던 부분들이 같아요. 근데 한 명은 어쨌든 집안 환경에 도움을 좀 받지 못해서 그걸 충족하지 못했고 다른 분은 그냥 뭐 부모님 잘 만나고 크게 뭐 굴곡지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없었던 삶을 살아서 한의사가 되신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요. 제가 이 사주만 오늘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책에 써놓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3년 전인가? 제가 2021년 아니면 2022년이었을 거예요. 사주를 보는데 제가 농담 삼아 기사일주였어요. 그분이 농담 삼아 선생님 노래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랬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밴드부 들어가가지고 보컬 했대요. 그 꿈이 음악하는 거였대요. 근데 밴드부 들어가서 활동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머리를 밀어버렸대요. 기타 부수고 몽둥이로 때리고 머리를 밀어버렸답니다. 딴따라 되지 말라고. 근데 다른 분을 또 만났죠. 그분은 사주가 같았어요. 성별도 같고. 근데 더 웃긴 건 그분은 아버지가 음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나도 음악 할래요 하니까 그래 우리 아들 음악 한다 그러면 아빠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분은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사주가 같은데 왜 인생이 다르냐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중요해요. 제가 어린아이들 사주를 안 보는 이유가 보긴 봅니다. 뭐 전왕이나 이렇게 치우쳐진 사주 같은 경우는 건강상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사주를 그냥 한번 보고 상담이 필요한 사주면 말씀드리고요. 상담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주면 아이가 중2, 중3 정도 되면 오십시오 그냥 이러거든요.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환경이 더 중요해요. 부모가 그 아이의 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신강해요. 극신강하다 할게요. 극신강. 제가 며칠 전에 사주를 이제 아이들 것도 보는데 아버지가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아빠가 직장 끝나고 오면은 와 아빠 고생했어요 하고 막 안아주고 했는데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됐는데 관계가 좀 불편한 거예요. 아이랑.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드님이 극신강해서 20살이 됐고 지금은 외국에서 지내는 분이었거든요. 성인이고 신강하다고 하면 자기 자아의 주체성이나 자아가 어쨌든 외부 환경보다 훨씬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랑 어떤 경우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냐면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바로 충돌이 생깁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내가 학비도 스스로 벌겠다. 앞으로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내가 알아서 내겠다. 용돈도 내가 벌겠다. 자취하면서 알아서 살겠다 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용돈 아빠가 줄 테니까 알바하지 마. 그 시간에 공부해. 그리고 자취하지 마. 기숙사 써. 이래버리면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극신강한 아이가 자기 주체성이 강하지가 않다?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사주가 극신강한데 왜 이 사람은 극신강하게 행동을 안 하고 극신강한 사고를 안 하지? 확인을 해야죠.
어렸을 적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거나 또는 주변 환경이 억압적이었던 건 아닌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죠. 사주가 그 사람의 기운을 요약하는 간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는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주를 배울 때 화균이 강하면 자기 표현력이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주눅 들어있고 눈에 자신감도 없지? 그럼 물어봐야죠.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상담을 하러 와요. 오프라인 때. 병화일간이 막 허리 축 처져 있고 막 눈빛에 자신감이 없고 뭔가 막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하고 숨기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병인일주예요? 그러면 되게 활달하고 인사도 잘해요. 근데 보통 엄마랑 병인일주 아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주를 봤는데 병인일주인데 아이가 뭔가 좀 어두운 거예요. 인사도 잘 안 했고 처음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머니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하고 아이랑만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혹시 엄마랑 있어서 아까 이야기 잘 못한 부분이 있었니?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완전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20살 넘고 성인이 됐을 때 자기 기운이 점점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담할 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원 주제로 돌아오면 같은 사주인데 왜 다르게 사는가? 너무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 환경이 그 사람의 욕망을 지원해줄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력이나 의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일부 주제로 동물 사주를 다뤘잖아요. 동물들은 인간과 다르게 자유지가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주를 보기가 좀 어렵다고 했었죠. 근데 사람마다 환경이 성인이 돼서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회사를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윗사람하고 좀 다퉈서 짜증나 그냥 회사 나와서 그냥 내가 사업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월급은 벌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운이 불리하다? 그러면 그때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면 많이 위험할 겁니다. 제가 어떤 걸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요. 연을 날려요. 연. 내가 날리고 싶은 방향으로 연을 막 땡기는데 바람이 반대로 막 거세게 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연을 자꾸 땡기면 연줄이 끊어집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 때는 그러니까 대운이 안 좋을 때는 이때는 그냥 연줄을 살살 풀면서 대운에 순응하는 게 나아요. 그때는 직장에 그냥 계속 몸담는 게 낫습니다. 성인이 됐을 때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노력이나 의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반대로 세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는 내가 사업을 한다고 전에 마음 먹었고 그럴 욕망이 있으면 세운이 유리할 때는 그냥 박차고 나와서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꿈이 있었고 언젠가 사업을 해봐야지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발현시키지 않고 그냥 지금 대기업 다니니까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기보다 직장에 종속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기 목표를 하기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목하고 화가 강한 병호일주입니다. 저는 용신이 금 재성이에요. 근데 제가 금 재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호흡계통도 약하고 대장 질환도 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피부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금 재성이 약해서 제가 살면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금 재성이 부족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이거를 끌어올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경신일주예요. 극신강 경신일주. 근데 재성이 뭐예요? 재성이 남자에게서 남명의 경우 아내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삶이 힘들고 뭔가 결정을 잘 못할 때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재성을 용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궁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논하기는 어렵고요. 저에게 필요한 기운을 금재성의 기운을 아내가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이 살면 그 기운도 제가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파이님들 중에서 내 자녀랑 내가 이상하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 그런데 난 이상하게 첫째 아들하고만 사이가 조금 불편하고 안 좋다.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좀 꺼리는 기운이 아이에게 좀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너무 그게 좀 치달을 수 있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관계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주도 역시 내 자신을 객관화하고 더 나은 선택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주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진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뭔가 남들하고 충돌이 생기면 겁재 양인의 기질이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상관도 제가 강하고 겁재도 강합니다. 양인의 성격도 있고요. 이런 기운들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좋은 의미로는 직원이죠. 상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후배들 다 있는 데서 팀장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로 벌떡 일어나서 해버렸는데 영역 공부를 하고 나서 상관의 이런 직원성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아요?
뭔가 제도나 체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뭐 보고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정적인 기운을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나가는데 사주 명리학이 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런 기운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주라고 할 때 이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는 해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미리 좀 알아볼 수도 있겠죠. 제 아내가 토생금이 잘 되는 경신일주냐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제 책에 실어놨어요. 제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책을 초급편하고 초급이 아니구나. 기본편하고 중급편하고 고급편, 죄송합니다. 고급편이 아니고 심화편인데, 네. 기본편, 중급편, 심화편 이렇게 3권 썼는데,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책 사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주가 같다고 해서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명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주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뭔가 삶이 좀 유사하기보다는 훨씬 더 삶의 그 궤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주가 추구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사주에서 어떻게 보면, 발달한 오행이 있을 수 있어요. 사주를 보면. 또는 과다한 오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다한 오행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넘치는 기운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기구신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보완해주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용의신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발달한 기운이나 과다한 기운을 쓰면 내가 너무 편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목화가 강한 병호일주라고 했잖아요. 전 남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유튜브로 라이브 하는 게 뭐 대본 같은 거 없어도 떠드는 게 너무 잘 돼요. 재미는 없지만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화가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방송, 패션, 디자인, 조명, 인테리어, 사진 이런 쪽에서 제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촬영이나 편집이나 출연이나 이런 걸 했었고, 전에 대학 다닐 때도 사진학을 제가 복수 전공했어요. 사진 찍는 게 좋아서. 자기한테 넘치는 기운을 쓰면 익숙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납니다. 근데 나한테 없는 오행 또는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추구해야 내 사주의 균형이 맞춰지는 기운, 용의신이라고 하는데, 용의신의 기운을 내가 정말 힘들지만 추구하면요, 이거는 만족도뿐만 아니라 성취가 매우 큰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다한 오행을 추구하면요, 이거대로 직업을 가지거나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하면 뭔가 편하고 좀 익숙하고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요.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기운으로 그쪽이 향하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면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 스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인성이 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스님들이 보면 고승, 유명한 스님들을 보면 다들 인성이 강한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인성이 없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고승 중에.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주가 2개 있거든요. 조계종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신 스님도 한 분 계시고요. 우리가 흔히 이분 참 뛰어난 스님이다 라고 할 때 그냥 고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승들 중에 좀 이름을 크게 남긴 분들을 보면 진짜 웃긴 건데요, 재성이 넘치고 인성이 미약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스님이라고 하면 구도의 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수행도 깊고 덕도 깊고, 그래서 인성이 발달돼 있거나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성이 넘치고요, 인성이 미약해요. 재성이 넘치었던 스님이 한 분 계시죠? 혜민 스님. 제 이모일주였는데 일지가 재성이었잖아요, 이분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사주에서 과다한 오행을 추구하면 그냥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는데, 진짜 엄청난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로 한 번에 점프를 하려면 나한테 없는 기운을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용신을 추구하는 거고요. 무인성 사주가 공부가 안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무인성 사주가 인성을 추구하면 어마어마한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냐면 무인성 사주는 그냥 백지예요. 백지라서 뭔가를 채색을 하면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무인성 사주가 의외로 뭔가 종교를 만들어내거나 영적 지도자가 되거나 교주가 되기 쉽다고나 할까요? 굳이 이야기하면? 이게 무인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노 점수할 때 오히려 도노가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팍 깨닫는 거. 네. 사주에 어떤 기운이 없다고 해서 그게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뭔가를 살펴보시고 힘들더라도 그런 쪽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시다 보면 저는 큰 성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인데 삶은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죠. 근데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에는 용신을 추구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용신을 제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자기 사주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사주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길을 추구해야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파이님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본인 사주랑 같은 사주들을 볼 수도 있죠. 저랑 같은 사주는 아직 만난 적은 없고요. 태어난 시간만 다른 사람을 3명 알아요. 2명은 유명한 상담가고요. 1명은 헬스 쪽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생년월일이 같은 거예요. 태어난 시간만 다르고. 근데 만족도가, 그러니까 자기 삶을 만족해하는 사람은 상담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용신이, 저는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없는 기운을 보완하는 용신을 말씀하셨는데, 기운이 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운과 힘을 보태주는 기운이 다른 건가요? 이거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겁이 넘친다. 그러면 이제 비겁이 귀신이 됩니다. 그런데 구신에 해당하는 인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성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기구신이라고 해서 내가 버려야 될 기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주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어떤 기운이 가장 넘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거를 보완해주는 기운을 좀 찾아보시면 그걸 용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되게 구조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업구적인 관점에서 용신이고요. 또 아까 통관용신도 말씀드렸고, 전환용신도 있고요. 고립용신도 있고요. 조용신도 있고요. 이게 사주마다 좀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참고로 격국용신은 이거는 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격국용신에서는 상신이라고 하는 게 업구적인 용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거나 명리학을 한번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명리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나랑 좀 결이 맞는 것 같은 선생님을 한번 골라서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해보시면 1년 정도 됐을 때는 본인 사주는 본인이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